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오늘은 6월 7일 화요일이 맞습니다. 단비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단비가 내려줬는데 그리고 하늘 보셨어요? 네. 하늘 너무 이뻐요. 와, 저도 출근하는 길에 하늘 사진을 정말 여러 장 찍었거든요. 오늘 하늘 표정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오늘 날씨 궁금해지는데요. 허이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허이원입니다. 네,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어제 내린 비로 더위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이 자취를 감추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북부와 영서 북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꾸물꾸물한 날씨 속에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해서요. 종일 선선한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옷차림에 유의하시고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우산을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충남과 호남, 제주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또 영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진 않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구름 낀 하늘만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은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5.7도, 대구는 15.4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강릉이 18도,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는 22도로 이맘때 날씨를 크게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기온 변덕이 심할 전망입니다. 우선 모레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초여름만큼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날씨 예보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첫 번째 이슈, 한미 북도발에 똑같이 응수입니다. 북한에서 4곳에서 8발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어제 똑같이 8발을 응수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도발할 때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응수했던 적은 많지는 않는데요. 어제 우리의 킬체인의 핵심적인 기술이죠. 에이테킴스라는 미사일을 8발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효과는 무력의 효과는 축구장 4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합참이 밝히기론 한미는 어제 새벽 4시 45분에 발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전날 일요일이었죠. 오전 9시부터 40분간 발사를 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북한의 이제 그 미사일 도발을 살펴보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오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했던 적이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가 아마 대한민국의 군의 피로도를 높이겠다거나 기습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합참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은 북한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을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의 원점, 지원 세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응수인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한미 사령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북한에 대한 정책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북한과 대한민국의 이러한 대응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입니다.
사실 현충일은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념일 중에 하나인데요. 호국 영령과 보훈 정신을 고려해 통상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왔습니다. 이번 추념사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추념사가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추념사에는 3가지에 걸쳐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엄정한 대처, 두 번째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 세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치의 빈틈도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서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던 점은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종래에는 사실상 한국전쟁 혹은 6.25 사변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공산 세력이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공산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추모사에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추념사하고는 어떤 면이 다른 건가요? 사실 이전 대통령들께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한반도 프로세스 혹은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대화였습니다. 대화와 외교로서 북한을 개방의 정책으로 나오겠다라고 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밝혔지만 이번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 6.25 그러니까 현충일 추념사라는 걸 고려한다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닭고기값 급등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연휴였잖아요. 네네. 연휴여라서 사실 제가 제 치킨을 좀 시켜 먹었어요. 근데 치킨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네. 한 3만 원대 맞아요. 배달료까지 많이 그렇게 올랐어요. 나오던데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에 대한 수출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사료에 대한 수출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사료를 가지지 못하는 농가에서는 병아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러한 어떤 축산 농가가 어느 정도 폐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닭고기 값의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닭의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이러한 어떤 가금류에 대해서 모든 닭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말레이시아로부터 닭을 공급받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게 연쇄적으로 공급 사설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말레이시아로부터 3분의 1 정도의 공급을 받는 싱가포르 역시도 사실상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가 없으면 맥도날드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치킨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음식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 치킨과 관련된 음식이 그 매장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어떤 치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무엇의 문제로 나오는가 하면 식량 안보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자국에 있어서의 어떤 수출입이 자국의 국민을 위해서 해외로 수출되는 여러 가지 어떤 수출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유의 수출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밀 수출을 금지했고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도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떤 수출 제한 조치, 즉 자국의 안보 정책 때문에 이러한 공급 체인의 위험은 계속 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생활 물가가 자꾸나면 오르니까 그게 또 맞아요.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대법 음주운전 2번, 그중에 1번만 유죄입니다. 하루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요. 앞쪽에 있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있는 음주운전만 음주운전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 보통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다른 말로는 어떤 입증이 형사법정에서 되지 않는 이상, 즉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이 없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죠?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이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피고인에게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에 자기 집에서 음주를 했던 운전자가 다시 그로부터 14km를 운전해서 음식점으로 가게 됩니다. 또 음식점에서 오후 5시까지 이제 음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난 다음에 음주 측정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알코올 농도가 0.170 사실상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그럼 뒤에 있는 이 음주운전으로 이제 단속이 됐으니까 음주운전을 한 번 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후 3시까지 집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14km 하고 또 그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4km를 운전했다라는 점이 이제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검찰은 기소를 했고 윤창호법으로 기소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네. 벌금 2천만 원. 2천만 원을 예. 발급받았더니 그래서 A씨가 여기에 대해서 항소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래서 A씨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이 사람 음주운전 맞다. 0.03 이상 되는 것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음주운전을 했는 그 시점, 첫 번째 잔을 먹었을 때부터 알코올이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0.03이 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얘기는 이게 끊임이 없네요. 네. 너무 많죠. 자, 5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5번째 이슈. 많은 분들이 지금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하시죠. 제주 항공권 매진 언제 사야 하나, 언제 살 때 가장 쌀까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야. 이 항공권이라는 게 그래요.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고 요즘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값이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몇만 원에 갈 수 있다 막 맞아요. 이랬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사실 항공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다기한 과정을 거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 항공권 저도 한 2만 원대에 갔다 왔던 글쎄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가격이 나중에는 조금 이제 낮아질 수는 있지만 당분간 제주도 수요가 증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항공권이 당분간은 이 금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 국토부에서 인가한 공시운임의 상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항공권 가격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정은 발견할 수는 없지만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지금보다 항공권이 그렇게 싸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국토부나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가 항공의 편수를 늘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항공 정책을 만들어감으로써 좀 싸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분간 이 가격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가시려면 그러면 각오를 하셔야 되겠네 이거.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주에 아직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유, 네. 많이 가셨어요.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탄소 중립 또 그린 에너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대체 에너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풍력 발전, 태양 에너지 등 자연에서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화석 연료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 발전에 이어 부력 발전이라는 대체 에너지가 스위스와 독일 등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력 발전이란 물속에 넣은 공이 부력에 의해 떠오르는 힘을 체인으로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원을 생산해내는 방법으로 탄소 배출 없는 그린 에너지다. 디크라, SGS 등 글로벌 기술 인증 기관을 통해 부력 발전 시스템이 외부의 어떤 전기 공급 없이 자체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입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투입된 신재생 에너지원은 풍력과 태양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간헐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보다 훨씬 제어가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의 개발이 필요하며 부력 발전은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소연료전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부력 발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국 소환납품 국제공항. 태국에서 부력 발전을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 하는데 지금 아련센터에 발전기 100kW 그 설치가 돼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 아련센터 자체 사무실 그리고 그 엔지니어들 숙소 거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파타야 존부리에 위치한 부력 발전 검증센터. 이곳에서는 2018년부터 부력 발전 100kW 발전기를 설치해 검증 과정에 있다고 한다. 부력 발전 시스템은 물 95%, 공기 5%를 활용 지속 가능한 그린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다. Having a tank with buoyancy boxes, so-called floaters, and bringing them to a chain, and on the last point, on the lowest point of the chains, you are pumping in fresh air. And now the floaters are starting going up again. This is the buoyancy law. And on the other side, they are going down. Then we are working with two different forces, the up forces and the down forces. So please come in. We can show now more details from inside. You see here in our main building, the used electricity is coming from our 100 kilowatt demo device. So with this we are feeding all electricity here in the building, and we are feeding 3 different neighbors with the general electricity we are having here. So please come in. So switching on the aircon, and all these electric devices are running by our electricity produced by our generator. 와서 보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생산부터 탄소 배출을 차단, 진정한 그린 에너지로 기대되는 부력 발전. 검증과 실증 단계를 거쳐 상용화가 된다면 에너지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부력 발전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가정집을 찾아가 봤다. As you can see, everything is running here, yes. So the most time here. We have the TV connected here, we have the fan connected. If we come to kitchen, here is permanent connection with water heater and the fridge. These are the main components, yes. And in the very hot daytime, we use sometimes air condition, but on a day like that, is not really necessary. 태양광, 풍력 발전 에너지원과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부력 발전이 친환경 대체 에너지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고유가 시대에 진입하였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한 민간 투자에 대한 의지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부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그린 에너지이며 향후 해석 풍력과 또 다른 대안 기술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제주 비행기값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코로나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뭔가 어디 좀 가고 싶고 엉덩이가 좀 들썩거리고 그렇죠. 예, 출국 규제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래서 여행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지난 2년간 꾹 참았던 그 여행에 대한 욕구가 최근에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요, 격리 면제 발표 후에 해외여행 예약이 무려 93.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이재용 아나운서는 여행 떠날 때 언제가 가장 설레요? 아니 이제 가방 탁 들고 공항 수속 공항 갈 마친 다음에
거기 타는 곳 올라가면 왜 창 밖으로 비행기 쫙 보이잖아요. 네. 야, 내가 저거 타고 뜨는구나. 이럴 때 막 설레이죠. 그렇죠. 네. 공항이라는 곳이 참 그래요. 떠날 때 설렘이 있고 돌아올 때 네. 뭔가 익숙함, 반가움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면이 더 많다 그럽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예. 네. 아직 어디 떠나갈 엄두는 못 내지만 오늘 공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공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쎄, 공항이 다시 여행객들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런 것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실감하시겠습니다? 네, 그 지난 연휴 기간에 인천공항을 이용하신 분들은 1일 평균 4만 명이십니다. 그 작년에 비하면은 약 10배 정도 늘어난 숫자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 여름 휴가철 정도 되면은 네.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인천공항이 정상화가 된다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해 인천공항이 개항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쌓았던 기록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 20년간 인천공항은 전 세계 173개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 국제 여객 기준으로 세계 5위, 또 화물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공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의 뭐 출입국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네. 공항 운영 시스템까지 세계 각국에서 많이들 배우러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아예 해외 공항도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 쿠웨이트 공항의 터미널을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더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인도네시아의 바탐 공항의 건설 운영에도 참여하는 등 인천공항은 해외 공항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국제공항협의회 아태 이사로 선임됐다 이러던데 이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ACI는 전 세계 2천여 개 공항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공항업계의 유엔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로 새로 선임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국제적으로 인천공항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축하할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인천공항의 우수성을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세계 무대에서 인천공항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팬데믹 이전에도 인천공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방역 측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공항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세계 공항 최초로 ACI의 공항 방역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뭐 최고의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방역까지 철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드는 게요. 이렇게 좋은 공항을 비행기 탈 때만 이용한다는 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인천공항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어디 인천공항에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이 있어요? 네, 그 지난해 6월 저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을 해서 인천공항의 탑승동에 조그마한 박물관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인천공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만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행을 앞두고 마음이 꼭 들떠서 공항에 좀 빨리 도착하게 되잖아요. 네. 보통은. 그때 이제 시간 남을 때 이 박물관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내부 모습을 좀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굉장히 또 그렇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요즘 전시 중인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 인천공항 박물관에 오시면은 그 신라시대 금관도 있고요. 예. 또 금귀걸이, 또 고려청자, 또 조선 백자와 같은 국보급 문화재, 진품 문화재입니다. 약 32점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나전칠기와 같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공예품도 네.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항 가면 사실 좀 쇼핑하기 바쁘거든요. 쇼핑도 좋지만 박물관 들러서 예술 작품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특별 전시 준비하고 계시죠? 네, 이번 6월 말부터는 한식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9월경에는 한복과 같은 전통 문화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한 현대 미술 작품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좋은 전시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항에 저렇게 박물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몰랐던 인천공항에는 첫 번째 박물관이 있었고요. 두 번째 뭔지 이어서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항에 상설 공연 열리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공연 좀 새로운데요? 네, 공항에는 연간 공연 횟수가 3,500회 정도에 이를 정도로 365일 문화와 예술이 이어지는 공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 공연자들이 승객이 계신 곳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찾아가는 공연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승객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찾아가는 공연. 이 역시도 새롭게 알게 된 그러네요. 좋은 정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인천공항의 모습. 세 번째 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늘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하늘정원이 포토스팟으로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네네. 고속도로를 네. 따라서 인천공항에 오시다 보면은 공항 입구 오른쪽에서 하늘정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정원은 활주로 남쪽의 유유지를 활용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에게 개방을 하는 곳인데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포함해서 아주 독특한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거 제주도인지 알겠어요. 유채꽃밭이잖아요. 유채꽃이 너무 예쁘죠? 저 공항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못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저희 하늘정원의 부지를 이용해서 제철에 맞는 꽃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채꽃은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걸쳐서 꽃밭을 조성해서 개방을 했었는데요. 방문객이 약 7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아주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계절에 여름에 가면 유채꽃밭이 쫙 펼쳐지는 거고 저희가 아까 해바라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을에 가면 또 코스모스 쫙 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을에는 9월부터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네. 약 10,000평이 넘는 넓은 대지에 꽃으로 가득 찬 이런 아주 독특한 풍광 꼭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멋있네. 이거 아무 때나 가도 즐길 수 있는 거겠죠, 당연히? 예, 언제든지 공원은 개방이 되어 있고요. 네, 네. 다만 꽃이 피어 있을 때 오시면 더 좋으시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몰랐던 공항의 모습들을 정말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 저기 저 꽃밭에 이렇게 네. 딱 비행기 딱 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어디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하늘정원 저런 데 가족들이 나들이로 가도 너무 좋을 것 좋죠.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공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공항도 아주 다각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네. 국제 허브 공항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은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에게 감동과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첨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문화예술 분야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공항은 휴먼과 첨단이 살아있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나고 만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기계나 시설이나 이런 건 정말 첨단으로 무장돼 있거든요. 네. 이런 첨단 기술에 있어서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생체 인식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술 이런 부분은 공항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고요. 또 이에 더해서 도심 공항 모빌리티나 항공기 개조와 같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항 경제권을 육성해서 공항 주변 지역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엔진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경제권, 이건 좀 생소한 말인데 공항 경제권을 좀 풀어서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뭐겠습니까? 네, 공항 경제권이라고 하면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과 관련된 산업들이 집적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으로 가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항공기 정비 개조 산업이라든지 또 공항과 연계한 전시 컨벤션 산업이라든지
또 공항과 연계한 미술품 경매 시장과 같은 문화예술 산업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인천공항이 더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많은 시민분들께서 여행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인천공항은 시설 점검이나 방역과 같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기영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건강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혁명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행복한 아침을 찾아주신 오늘 명의가 또 있습니다. 옆집 명의로 궁금한 건강 정보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주시는 이런 분이죠.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주제 꽁트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꽁트로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 여사입니다. 제가 요즘 몇 주째 감기에 걸려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밤에 잘 때도 기침 때문에 진짜 잠이 안 와요. 기침 어쩔 거야. 돌아가실 것 같은데. 네, 다음 환자분. 윤 여사님. 자기야, 나 정말 못 살겠다. 감기약 좀 세게 좀 지어줘 봐봐. 감기가 좀처럼 떨어지질 않아. 윤 여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검사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이고, 검사는 무슨 검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감기구만. 아니, 지휘원장 정말 나한테 그럴 거야. 좋게 봤는데 사람 아니네. 윤 여사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기침을 하시잖아요. 제가 의심되는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뭐? 의심? 의심된다고? 네. 뭐가? 아니, 천식이요, 기침이요. 몇 주째 지금 지속되고 계시잖아요. 그러실 때는 아무래도 이게 천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천식은요, 그냥 두면요, 진짜 위험합니다. 자기야, 정말 이럴 거야? 천식은 숨이 차는 거잖아. 근데 난 숨 차는 증상은 일절 없거든. 아니, 정말 없는 병을 다 만들다니. 너무했다, 너무해. 섭해, 내가. 그게 아니고요. 나 오늘 그냥 갈래. 아니, 기침 좀 한 거 갖고 무슨 천식을 말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선생님들, 제가 정말 천식이 맞나요? 윤 여사님 네. 선생님이 천식이라는데 그까지 아니라고. 그리고 저기 진료비는 내고 가셔야죠. 네, 건강을 네. 위협하는 천식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글쎄 지금 저 건강 염려증, 건강 염려증은 아니네요. 건강 관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윤 여사 증상 천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윤 여사님, 제가 진짜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천식은요, 단순하게 그냥 숨이 찬다, 이런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요. 천식 중에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요, 바로 마른 기침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숨쉬기가 힘들고요, 마른 기침이 만약에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만약에 밤이나 아니면 이른 새벽, 아니면 계절이 변할 때, 아니면 매연 등에 의해서 만약에 심해진다면요, 천식을 의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천식이 숨을 잘 못 쉬는 증상으로 이게 심해지게 되면요, 호흡 곤란으로 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천식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네,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적인 알러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자극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왔을 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지금 시간이 갈수록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령층의 경우에는 약 10%에 근접할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면은 폐 기능이 자꾸 떨어지면서 심각하게 이렇게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한의학에서 천식 같은 경우는요, 몸이 찬 사람들이 찬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폐가 상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 호흡기를 자극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즉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몸이 열이 있으신 분보다는요, 몸이 찬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천식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호흡곤란이거든요. 왜 천식하고 호흡곤란 이렇게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기도에 말이죠. 이렇게 그 알러지 유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 물질 중에는요, 기도를 수축시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염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도의 공기 흐름을 방해하게 되잖아요. 공기 흐름이 방해되면은요, 산소 교환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고 이렇게 그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이죠. 네, 천식 사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뭐 인구의 10%가 앓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흔한 질병인지는 몰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천식 환자들의 입원율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요, 천식 환자들의 입원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인구 10만 명당 65명 정도로요, OECD 평균 34.4명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천식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 환경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천식의 위험성을 높이는 또 음식이 있다면서요? 네, 천식의 위험성을요, 무려 5배 가까이 높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탄산음료인데요. 네, 탄산음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요, 탄산음료와 천식과의 연관성을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9,2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요,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은 그룹, 또 한 잔 이상, 또 2잔 이하 마신 그룹, 2잔 이상을 마신 그룹,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요. 2잔 이상 마신 그룹이 전혀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요, 천식의 위험률이 4.7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성인 천식의 경우에는 감기를 방치해서 천식이 됐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러다가 증상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때 이 염증으로 인해서 감기가 걸렸을 때 그때 갑자기 천식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감기로 인해서 천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감기가 천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아니 아까 꽁트에서도 윤 여사가 계속 감기라고 얘기잖아요. 감기하고 천식의 증상이 비슷해서 두개 치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증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 기침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식은 이덕철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레르기가 원인입니다. 평소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들이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발병원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되고요. 감기 같은 경우는 약 200여 종의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감염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증상 자체도요. 기침 같은 경우 감기로 인했을 때는 2에서 한 3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천식 같은 경우는요. 3주 이상 또 그 이상 수개월 이상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천식의 원인은 알레르기고요.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기침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감기 같은 경우는 2, 3주면 완화가 되고 천식은 3주 이상 지속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친한 지인이 있는데 기침을 이렇게 달고 살아요. 네. 근데 본인은 이게 감기다. 그래서 감기약을 계속 먹어요. 그럼에도 기침이 몇 개월 전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자세하게 한번 검사를 더 해보라고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식이 감기와 또 헷갈리는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요. 감기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정상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 비슷하게 천식도 기침을 해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정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감기에 의한 기침 소리하고 천식에 의한 기침 소리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그걸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침 소리만 가지고 두 질환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천식이 있을 때는 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게 숨을 쉴 때 가랑가랑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날숨을 할 때 말이죠. 피리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숨에서 이렇게 휘파람 소리 그런 비슷한 소리가 거 나오나. 기침 소리로 구별할 수는 없지만 숨소리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좀 소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음악. 이게 정상 정상 숨소리. 그러니까 들숨하고 날숨이 비교적 규칙적이네요. 규칙적이에요. 네. 지금 들리는 호흡음은요, 이제 정상 호흡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호흡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이? 뭐예요? 왜? 완전히 다른데요? 다르죠. 네. 약간 돌고래 소리. 뭔가 바람 빠지는 소리가 사실 들리지 않아요? 물고기 있는 그러니까 이 좁은 통로에서 뭐가 지나갈 때 바람이 네. 이렇게 쓱 곱게 못 가는 소리 있죠? 그쵸. 이런 게 들리는데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답답하게 들리고. 그렇죠. 지금 들리는 소리가요. 숨소리를 우리가 천명음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천식이 있으시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의 이제 청진 소리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아까 이덕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기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아주 좁은 기도를 통과할 때 나는 소리가 이제 바로 이 천명음 휘 하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숨을 내쉴 때 들리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근데 이 천식이 어린아이들보다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걸렸을 때 훨씬 더 저는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맞는 맞나요? 얘기인가요? 이덕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면은요, 이 천식이 걸렸을 때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천식이 걸리게 되면 폐 기능이 더 갑자기 많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또 하나는 이게 동반 질환이 많아요. 노인들이 되면요. 근데 천식이 이런 동반 질환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 노인 천식 진단율이 굉장히 낮다 그럽니다. 이게 이유는 뭘까요? 네, 노인들이요. 이제 숨찬 증상을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지라고 생각하는 게 원인이 하나고요. 또 노인이 되시면은 이제 안타깝게도 인지 기능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숨찬 증상을 좀 자각하는 게 조금 떨어지셔서 발견하는 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폐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폐는요,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 말고도 심장이 나빠진다거나 이제 연결된 장기들의 다른 장기들에 의해서도 폐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장기의 이상에 의해서도 폐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천식에 의한 증상을 딱 구별해내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노인 천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뭐가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대부분 그 노인들이 기침을 하거나 숨이 좀 찰 때 말이죠. 빨리 걸어갈 때. 이럴 때 그냥 늙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과거에 흡연을 많이 했거나 그리고 어떤 그 작업장에서 이렇게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있는 그런데 노출된 경우에는요. 분진 작업장. 그렇죠. 특히 더 이렇게 증상이 가벼운 증상이라도 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천식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 지속되질 않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한번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자기 주장이 강하신 것 같아요. 난 아니다. 뭐 천식이 나는 괜찮아.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환을 이렇게 검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에도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제 노인 천식이라 그래서요. 일반적인 치료 원칙은요. 일반 천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들의 생리적인 기능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분들은 동반 질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약물을 쓰실 때 조금 약물 부작용을 먼저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동반 질환이 있으셔서 약물을 쓰고 계시다면 천식약과 그리고 드시는 약들의 약물 상호작용을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식약을 증량하거나 아니면 감량할 때도요.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노인 천식 같은 경우는 중년 이후에 기도폐쇄 등과 같은 중등도 이상의 심한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증상이 발생하시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주 위험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시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음식을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흰색 음식인 무라든지 또 모과라든지 도라지 또 길경 이런 약재들을 좀 쓰신다든지 또 귤껍질 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식에 증상이 있다 없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경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약을 먹었다 끊었다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복용할 때? 궁금하네요. 이덕철 선생님.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급성 악화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요. 갑자기 숨을 못 쉬는 어떤 그런 상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질병 조절제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는 증상이 없을 때도 매일 꾸준하게 써야지 그런 어떤 급성 악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구급약처럼요. 그때 사용하는 약이 또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증상 완화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사용하는 약, 그리고 급할 때 사용하는 약,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주변에 보면 진짜 천식 있는 분들은 뭘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뭔가 위급할 때 먹는다 하면서. 근데 그래도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바로 우리가 대처를 좀 해야 되는지요? 네, 아까 이덕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천식 증상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응급 상황, 호흡 곤란이 딱 왔을 때거든요. 그럴 때는요 정말 당황하지 마시고요, 똑바른 자세로 자세를 유지하신 다음에요 증상을 이제 조절해주는 이제 그 응급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응급약은요 바로 증상이 바로 좋아지는 게 바로 효과를 보는 척도거든요. 근데 응급약을 썼는데도 바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 하면요 그 응급약을 쓰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증상 조절되지 않았다.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언제 어디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 완화제 꼭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천식 환자의 행동 지침 중 하나가요. 바로 증상 완화제를 지참하고 다니시고 또 흡입기 사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응급 상황이 있을 때 또 그에 대한 대처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꼭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천식의 발생 원인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천식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식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퀴즈로 알아보는 천식 시간입니다. 자, 문제를 보고 저게 이제 OX를 들면 되거든요. 퀴즈로 알아본 천식 첫 번째 문제 보여주시죠. 폐활량 늘리는 조깅 등산이 좋다. 좋다고 생각하면 O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X 같은데. 이왕에 천식 환자인데 저렇게 무리한 유산소 운동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는 X. 살살 하면 좋은데 산책 정도. 산책? 근데 등산은 숨이 좀 많이 차잖아요. 등산은 제가 해봐서 하는데 숨차요. 조깅도 숨차고. 저는 X. 그래요? 아니 저는 그래도 뭐 수영이나 등산이 아무래도 폐활량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서서하게 그 폐활량 늘리는 게 폐를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건 예방에는 좋은데 이 천식이 있는 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의견 좀 갈렸습니다. 이덕철 교수님 정답은요? 네, 답은 X입니다. X. 아니 왜요? 우리 이주영 아나운서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천식 환자가 폐활량이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요. 이걸 높이기 위해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천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운동 유발 천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천식이 갑자기 악화돼서 기침하고 호흡곤란을 오는 경우가 한 40에서 80%까지 된다고 해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강도서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영이나 등산이 그 천식의 예방 효과는 혹시 있나요?
천식을 예방시켜주지도 못하고요. 폐활량을 높여주지도 못하지만 천식 환자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이건 삶의 질이 높여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예방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운동은 좀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강도를 하지 마셔야 되고 운동 중에는 수영이 좀 좋다고 얘기하죠. 수영이 이렇게 습기가 많은 데서 이렇게 좀 좋아서 과거에 이렇게 박태환 선수도 말이죠. 네. 천식 때문에 이제 수영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 윤영미 아나운서 그러면 좀 맞추신 것 같은데 진짜 수영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50점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퀴즈로 알아본 천식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자, 흡연은 나쁘지만 술은 상관없다. 저는 이거는 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흡연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술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술이 좋긴 하겠어요. 뭐 기분은 좀 좋긴 하겠지만 네. 도움될 것 같진 않거든요. 글쎄 술을 좀 많이 먹다 보면 숨이 차긴 하던데.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 안 먹어요. 아니면 술이 이렇게 기도를 촉촉하게 해줘서 아니면 말도 안 되겠죠. 네. 윤정은 선생님.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역시 X구나. 역시. 네. 보통 이제 담배와는 달리 술은 천식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알코올도 연관이 있습니다. 와인 같은 술에 함유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아황산염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아황산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황산염에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천식 환자들에게는요.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하면은요. 과즙이라든지 또는 와인 같은 알코올류 그리고 감자나 새우 이런 것들에 이제 산패와 또 보존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보존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드셨을 경우에 민감성을 가신 분들은요, 천식의 그런 위험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술이나 담배 모두 안 좋다. 그러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퀴즈로 알아보는 천식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살 천식 80까지 간다인데. 저러면 어떻게 살아? 저건 아니. 치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중간에 치료했겠죠. 저건 아니에요. 저는 X입니다. 네,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약간의 천식기라고나 할까요? 예, 기침을 좀 많이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건강해요. 우리 아들이 증명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 3살에 천식인데 8까지 천식이면 어떻게 삶의 질이. 근데 저는 살짝 오일 수도 있다 느끼는 게 쭉 가진 않더라도 성인이 됐을 때 뭔가 컨디션이 탁 떨어질 때 어렸을 때 알았던 질환이 확 올 때 있잖아요. 다시 발현된다? 저거 아닐까요? 배우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세모. 네. 이 과거에는 소아청소년기에만 천식이 좀 많이 생기고요. 중장년층에는 잘 안 생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식은 이제는 나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의 발병률이 급증했다가 20대에서 40대에서 조금 줄어들었다가요. 50대 이후에 다시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 천식 같은 경우는 절반가량은요. 아까 이종훈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상 자체가 좀 완화되고 다시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 감염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되셔가지고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노년에는요. 기관지 호흡 근육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천식에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주변에서 천식 말을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퀴즈로 풀어보니까 몰랐던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스테로이드 제제를 안 쓰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 의견이 처음으로 셋이 처음 같아요. 스테로이드 저런 거 안 쓰는 게 좋나요? 네, 무조건 저는 그냥 안 좋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이왕이면 이건 안 쓰는 당연히 게 저는 좋다. O라고 생각해요. 다 안 쓰는 게 좋다. 네. 이 교수님 정답은요? 어떻습니까? 네, 답은 X입니다. 생각 스테로이드 제제라고 하는 것이요. 천식 치료 예방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염증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천식에 이렇게 급성 악화가 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굉장히 역할을 하죠. 근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요. 경구 먹는 약으로 많이 먹게 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합병증들이 있잖아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비만도 되고요. 골다공증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약은 아주 심할 때 단기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보통 때는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스테로이드 제제를요, 흡입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전신의 부작용이 훨씬 덜해지고 염증이 억제되면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매일 하는 그러니까 질병 조절제 역할에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여기 덧붙여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여기 입 안에 이렇게 곰팡이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흡입제를 쓰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스테로이드 제제를 매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입 양치를 하는 거. 입 양치를 하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다르네요. 천식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부작용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퀴즈거든요. 문제 이어서 보여주시죠. 천식약과 감기약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겠지. 근데 이거는 네. 이거 진짜 모르겠네. 네. 감기약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감기약하고 천식약을 뭐 다 먹으면 배불러. 그리고 약도 뭐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MC들 계속 틀리는 것 같아서. 아니, 왜냐하면 뭐 감기약은 그렇게 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먹어도 약간 비슷한 종류의 약일 그래요? 것 같아서 네. 크게 부작용은 없을 것 같아요. 전지혜 선생님.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이명희 선생님 센스 있으십니다. 네. 천식 환자들이요 감기나 독감에 사실 잘 걸리고요. 사실 걸리게 되면 증상이 일반인들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들은요 이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시고 관리하는 데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요 천식약을 드실 때 감기약은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요 천식과 감기를 같이 치료하시면 되는데요. 단 5%에서 10%의 환자분들은요, 우리 아스피린이나 다른 일부 계통의 소염 진통제가요, 발작을 조금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소염 진통제, 이렇게 진통제 성분을 드시면은 안전하겠습니다. 네, 천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천식 증상이 감기하고 비슷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도 증상이 비슷해서 조기의 진단이 어렵고 병원에 가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아까 얘기처럼 우기는 환자들인데 그 자가 진단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요 질문지를 놔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문항을 불러드릴 건데요. 해당되시는 거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고 쉽게 없어지지 않으며 자주 반복한다. 두 번째,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차가운 날, 가슴이 답답하고 쌕쌕거림이 나타나고 기침이 난다. 다음, 다음 감기를 앓고 나서 한 달 이상 기침이 자꾸 난다. 밤에 잠을 자다가 심한 기침이나 숨이 차서 깬 적이 있다. 운동 중에 숨이 차거나 기침이 심해서 중단한 적이 있다. 담배 연기나 매연 등을 맡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 자, 해당되는 거에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없는. 저는 또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요. 이런 적은 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저는 0개. 저는 어떠세요? 요즘에 걱정인 게 있어요. 뭐예요? 아니 담배를 안 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담배 냄새가 구수한 거예요. 아이고. 요즘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 네, 경계. 네,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일단 아닙니다. 테스트는 0개. 제로. 두 개? 이동희 선생님 2개 나오셨어요. 예. 아니, 네. 추운 날 원래 좀 답답하고 기침 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리고 그러셨군요. 매연 냄새 맡거나 이렇게 뭐 담배 연기 맡으면 약간 좀 콜록콜록 기침 나고. 이거는 그냥 다들 있는 뭐 그런 정상적인 난 경험 도시에 아닐까요? 오래 살아서 그런지 가끔 가다가 매연이 구수할 때가 있어요. 이런 자가 체크 이제 리스트 중에요. 사실은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요. 병원에 가셔서 혹시 천식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식 증상 중에요. 가장 이제 천식이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요. 아까 우리 처음에도 봤던 것처럼 기침이거든요. 그 환자분들은요, 보통이 천식이 숨이 차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사실은 그 숨이 찰 정도로 오셔가지고 천식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요 근래에는 조금 드물고요. 기침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기침만 하더라도 천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8주 이상 기침을 했다. 이럴 때는요. 그것을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천식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침은 천식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 요건 이해가 되는데 뭐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도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 치고 가슴 안 답답한 사람 있나요? 그건 화병이에요. 평생 가슴이 화병. 예, 답답하고 뭔가 우라가 있고 뭔가 여기 꽉 막힌 것 같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갱년기인가요? 화병인가요? 천식인가요? 뭐죠? 예, 맞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요.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숨이 답답하고 가슴 답답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요. 그 중에 천식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질병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천식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증상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가 않고요.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천식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빈혈, 호르몬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진단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하여간 모든 그 질환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건가 저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자가 진단만 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자, 증상과 자가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예방 아니겠습니까?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건강 비법 최건비. 먼저 배우상 선생님 부탁합니다. 예, 천식 증상들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서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천식으로 기침뿐이 아니고 가래가 끓어가지고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이걸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씀하시는 증상 자체를 한의학에서는 담천이라고 합니다. 천식으로 인해서 숨이 차고요. 또 목에서 그릉그릉하는 이 가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증상이 있는데요. 한참 기침 증상이 있을 때는 가래가 나오지 않다가요. 기침 증상이 멎었을 때 가래가 나오는 천식을 담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래가 나오면 다행인데 이게 이 안에서 어디 여기 폐에 들러붙든지 목에 들러붙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이럴 때는요. 기침과 가래를 한꺼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처방들을 쓰게 되는데 많이 알고 계시는 길경이라고 하는 도라지라든지요. 살구씨 또 과류인이라든지 차조기잎 등을 들어간 그런 처방들을 쓰게 됩니다. 도라지 같은 경우는 쓴맛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 평활근에 작용을 해서 염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살구씨 같은 경우는 아미그달린이라고 한 성분 자체가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스트레스가 또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아까 중년 여성분들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심하죠. 기침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이런 거를 동의보감에서는 기천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기게 되는데요. 놀라거나 근심이 많아서 기가 몰려서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기를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기침 증상 자체가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처방을 내리세요? 일단 목에 뭔가 좀 낀 것처럼 답답하고 해서 잘 내려가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차조기잎이라든지 생강을 들어간 처방들을 쓰게 되고요. 기침 자체가 좀 많이 심해지고 또 가슴이 답답하면서 음식 자체를 잘 먹고 싶지 않았을 때 폐를 강화시켜주는 인삼이라든지 목향이 들어간 처방을 쓰게 됩니다. 이 천식이 심할 경우에 기침을 아주 발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발작적인 기침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호흡기 증상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판단을 해서 한방에서는 구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천식 증상이 없을 때는 평소 건강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고 증상이 심할 때는 응급 상황에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증상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약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가 또 기침에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기나 기침 많이 하거나 하면 이걸 푹 과서 그렇게 먹기도 배즙 하는데 많이 꿀러서. 맞습니다. 근데 이숙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배는 일단 몸의 열을 좀 내려주고요. 기침을 좀 줄여주면서 폐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연구를 통해서 누테올린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기관지염증을 좀 줄여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무도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요, 기를 내려주면서 기침을 완화시켜주고요. 또 통증이 있다든지 변비나 소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걸 다스려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배와 무 같은 경우는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배와 무를요, 2대1로 즙을 내셔가지고요. 거기에 꿀을 넣으셔서 약처럼 만든 것을 이청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아, 요거. 네. 예. 맛을 한번 보세요. 맛있네요. 좀 달콤. 이거 약차 아니라 이거 꿀차 아니에요? 꿀차 같아요. 달달하고 시원해요. 이거 맞습니다. 수시로 한 잔씩 마시면 돼요? 일단 수시로 드셔주시면 기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데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배에는 칼륨 성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즙을 내서 드시게 되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같은 증상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에는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천식에 대한 한의학적 처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요리를 통해서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의 1분 뚝딱 요리 시작해 주시죠. 네, 천식 예방에 좋은 두 가지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은행밥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라지 오이 무침입니다. 네. 은행이 천식이 좋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이제 은행은 볶아가지고 껍질 다 벗겨서 사용을 하시면 네. 되고요. 오늘 이제 은행이랑 잣 그리고 새송이버섯, 호두, 팽이버섯 준비를 했고요. 쌀은 제가 미리 30분 전에 불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밥을 지으실 때 이렇게 모든 재료를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요리는요. 도라지 준비해 주시고요. 대파 그리고 양념으로는요. 고춧가루, 식초, 올리고당, 매실청, 고추장, 다진 마늘 그리고 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워낙 건강한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네. 자, 궁금해지는데요. 재료의 분량은 저희가 자막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요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밥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제가 네. 밥은 미리 지어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다 얹으시고요. 불린 쌀을 넣고 물은 동량을 넣으신 다음에 지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맛있겠다. 완성됐거든요. 뜸이나 들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푸기 전에 잘 섞어가지고 담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리 또 준비를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라지 오이 무침이잖아요. 네.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식초, 설탕 그리고 소금을 동량으로 해서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한 10분가량을 절여주세요. 그럼 이제 수분이 나오겠죠. 네.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짜서. 그리고 이제 오이랑 또 대파는 이렇게 송송송 다져가지고요. 이제 준비된 양념,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 올리고당, 또 매실청과 다진 마늘을 잘 섞으신 다음에 이제 버무려 주시면 되는데 이거 이제 좀 준비를 해볼게요. 네. 물기를 짠 도라지가 있고요. 자, 오이랑 대파는 이제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숨이 죽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고추장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까지 넣었어요. 네. 그리고 도라지하고 오이는 매실청.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네, 그렇죠. 아삭한 또 시원한 식감하고 도라지 향이 굉장히 또 좋잖아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여기에 이제 매실청 넣고 식초까지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달콤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밥 반찬으로 또 최고죠, 이거. 네, 요거 하나 있으면. 그렇죠, 맞아요. 묻혀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어슷선 오이 준비해 주시고요. 오이를 넣고 나서는 좀 가볍게 버무려 주세요. 식감이 남아 있게끔 가볍게 버무려서 끝이에요, 벌써. 끝이에요? 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담아서 준비된 네. 밥이랑 같이 드시면 되는 건데 네. 오늘 이 식재료는 천식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은행 같은 경우는 한방에서요, 백과라고 부르면서 기침과 천식의 중요한 약재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은행에는 탄수화물도 많고 카로틴 성분이라든지 비타민 C 성분도 있는데요. 반면에 청산배당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지 않는 것도 좋겠고요. 익혀서 드시는 것 하루에 한 열흘 정도 드시게 되면 기침과 천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도라지에는 어떤 효능이 있어요? 도라지 같은 경우는 길경이라고 해서 약재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폐를 좀 맑게 해주고 또 가슴을 좀 뚫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기침과 또 천식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물에 익혀서 드시게 되면 영양성분 자체가 좀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생으로 무쳐서 드시는 걸 더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묻혀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양 꽉 찬 밥상이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맛을 한번 보고 평가를 좀 해주세요. 요거 정말 좋아하는 반찬인데 네. 그리고 여기다가 갑오징어 이런 거 넣으면 맛있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맛있다.
맛이 어때요? 윤영미 아나운서의 평도 좀 궁금한데요? 입맛이 그냥 확 돌아요. 네. 빗나간 입맛이 엄청 돌아올 것 새콤한 맛이 있네요. 제가 도라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먹게 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선생님 밥은 어제 지은 걸 우리 주셨나 봐요. 고슬고슬하죠? 아니에요. 맛있어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워낙 건강 밥상이어서 천식에도 도움 준다고 하니까 집에서 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재료 준비만 하셔서 싹 한 상 차리시면 천식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아나운서는 맛있으면 진행을 원래 안 하거든요. 근데 입에 견과류가 들어있으니까 진짜 약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가슴 답답한 중년 여성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맛있는 이렇게 한상 차례 해봤습니다. 편식 예방을 위한 그 뭐라 그럴까요? 노하우 한 가지씩만 더 붙여주시면. 아까 이덕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식은요 증상 조절제랑 완화제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증상 완화제만 쓰시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환자분들 증상 조절제를요 베이스에 꼭 매일매일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배우 선생님. 운동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과한 운동은 무리가 되실 수 있으니까 특히 노인분들은 운동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덕철 교수님. 네, 천식이 증상이 이렇게 경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천식일 수가 있으니까요. 좀 호흡곤란이라든지 기침을 하게 되면은 한번 좀 병원에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천식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산책을 꼭 하셔야 되는 날씨입니다. 정말 하늘이 맑고 깨끗합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풍경 한번 보시고 숨 한번 크게 들이쉬는 그런 여유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